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광교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집값이 올랐으며 침체기 들어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떨어진 곳들입니다. 최근 여기 한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야 흔한 일 아닌가 싶지만 재작년인 2021년 8월에 이뤄진 계약이 지난해 12월 27일에야 취소됐다는 점, 그리고 이 거래가 이 아파트 최고가 거래였다는 점에 물음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 계약 취소 현상, 비단 이 아파트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재작년과 작년 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 계약 취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브릿지가 짚어봤습니다. 수원 특례시 영통구 원촌동 광교 신도시,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이 일대에서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원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도 18억 원의 거래가 호가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 혹은 허위 이상거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9월과 11월 잇따라 18억 원의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가격이 시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랬던 이 아파트가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며 13억 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루어진 18억 원 계약이 1년하고도 수개월이 더 흐른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설계한 작전 거래라며 호가 띄우기 등 이상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신고가 거래의 수백일 뒤 계약 취소 현상이 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수억 원 하락한 아파트에서의 취소 현상은 더욱 눈에 띕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2021년 4월 30일 15억 3천만 원에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신고가로 기록된 이 계약은 약 200일 뒤인 1월 26일 취소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는 올해 1월 5일 약 9억 원에 이루어졌으며 최고가보다 약 7억 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1년이 지나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의 전용 84제곱미터 신고가는 15억 3천만 원이었고 2021년 1월 30일에 계약이 진행됐죠. 그리고 약 1년이 흐른 뒤 2022년 2월 8일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는 같은 타입 올해 1월 17일 10억 9천만 원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도 최고가보다 약 6억 원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여러 아파트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두고 계약이 취소된 곳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높은 가격으로 거래 후 시간이 지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2021년, 2022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2020년에도 많은 집들이 신고가를 찍고 계약 취소로 사라졌죠. 2020년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간 약 85만 건의 거래 중 37,965건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약 4.4%였죠. 이들 취소된 내역 중 31.9%인 11,932건이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거래였습니다. 이때에도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르내렸죠. 특히나 당시 투기 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에서만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가 신고가 거래였다는 점은 이상거래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21년 초에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이 시기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이 해지된 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신고가에 거래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죠. 2020년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많이 올랐던 2021년과 작년 초까지는 계약 취소된 사례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의심행위가 포착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을 좀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는 좀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도 취소 건들 있다는 거는 지금 팩트는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건들인지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조사가 필요한 건들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보며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지입니다. 이는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 모든 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면 잔금 처리 일정은 거래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잔금 처리 시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내가 살 집이 필요하거나 임대를 내주기 위해서라도 계약은 당연히 마무리해야겠죠. 그렇게 이번처럼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1년 넘게 유지한 것은 주거 목적의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례적이긴 하죠. 보통은 이제 음. 1년 유지하다가 취소하는 거는 잘 없긴 하죠. 잔금 기간도 1년 안 주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 기간을 뭐 몇 년까지 늘리는 거는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가능하죠. 네, 협의만 되면 서로. 자전거래라면 중개인만 섭외하면 될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 거래라면 그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모두 협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 모두 공인중개사가 핵심 인물입니다. 2021년 국토부의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당시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중개사를 허위신고 행위자로 처벌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호가 띄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99%의 중개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작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기반도 잃을 수 있는 만큼 뛰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의 부정한 중개사가 이런 특이 거래에 개입한다고 합니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들이 물줄을 대동해 여러 집의 호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2, 3년 안에 띄워놓은 가격에 처분한 뒤 자취를 감추고 중개업소까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집값이 막 오르는 시기에는 고점이 어느새 시세가 되는 만큼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정확히 잡아내기 어렵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도 계약 취소는 표시를 해주지만 해당 거래를 어떤 공인중개사가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죠. 민사계약, 즉 사생활의 영역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고가를 따라 집을 산 사람들이 피해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최고가 거래가 없었다면, 그 가격에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지 않았겠죠.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비싼 가격에 사라고 강제한 이들은 없습니다. 결국 신고법에 따라 중개사가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민사상의 어떤 계약의 자유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할 사유가 생겨가지고 해지를 한 거는 뭐 처벌을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니까 또 상시적으로 일단 이상거래라고 보이는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긴 주기를 두고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부동산 시장을 경험한 이들이 신고가 행렬에 고개를 가로저었다면 벼락거지 또는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연결족들은 신고가를 맹렬히 쫓았습니다. 계속될 것 같던 상승기는 이내 막을 내렸고 남은 건 떨어진 집값과 감당하기 벅찬 이자뿐입니다.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에서 가장 속이 쓰릴 이들은 신고가를 쫓아 집을 산 연결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누가 집을 사라고 떠밀었느냐, 선택했으니 감당해라 같은 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로 집값을 올려 사회적 분위기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10여 년 전 집값 급등기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상거래 의혹,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브릿지에 궁금하신 점,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브릿지 조성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